엄마, 큰형네 애기 태어난 거 아셨어요? 아니, 전혀 몰랐는데. 벌써 돌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큰며느리 유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애기 낳은 걸 이제야 알았다. 너무 축하한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 애기 이야기 해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선물도 못 해주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뭐라고? 선물도 못 해준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기용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유진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손주 낳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재훈이 오빠도 바쁘고 저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냥 안정되면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안정되면? 애가 벌써 돌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안녕하세요. 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에 사는 71세 김미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작은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큰형네 애기 태어난 거 아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준호가 말하기를 벌써 돌도 지났다는 거예요. 제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손주가 생겼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 소식을 듣고 큰며느리 유진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유진아, 애기 낳은 걸 이제야 알았다. 너무 축하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 애기 이야기 해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선물도 못 해주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손주에게 선물 하나 못 해줄 정도로 궁핍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퇴직 후에도 고문 역할로 받는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저희가 그저 가난한 시골 늙은이로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큰아들 재훈이와는 결혼 후부터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작은아들 준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부산에서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저희를 챙겨줬어요. 특히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수술 당일까지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까지 해줬거든요. 둘째 며느리도 정말 착해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직접 해서 냉동실에 채워주고 손주도 자주 보여줍니다.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큰아들네는 어떤가요?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소식조차 전해주지 않았잖아요. 물론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부모에게 손주 소식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요.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항상 기대가 컸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서울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챙기는 마음을 잊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큰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나 봅니다. 마치 저희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서요.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모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마음 아픈 시간이 몇 달 흘렀을 무렵 작은 아들 준호가 가족끼리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서 다 같이 밥이나 먹어요. 큰형네도 부르고요.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큰며느리와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무시당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결국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유진이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재훈이는 많이 말랐더라고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재훈이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유진이는 저를 보고 반갑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거칠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손주를 바라봤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씁쓸했어요. 이렇게 예쁜 손주의 존재를 2년 가까이 모르고 지냈다니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출산할 때 병원에도 가고 100일이며 돌이며 다 챙기는데 저는 그 모든 걸 놓쳤잖아요.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재훈이는 말수가 적었고 유진이는 아이 돌보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둘째 며느리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보며 이 장난감이랑 유아용품들 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그 말에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준호네 손주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기저귀나 분유 같은 유아용품도 꾸준히 보냈거든요. 손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에 당연한 일이었죠. 유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아이고, 저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받았네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차별이었다는 걸요. 재훈이도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그때서야 자신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우리도 손주 용품 사줄 수 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네 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아이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손주 용품을 못 사주겠나 라고 거들었죠.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단순히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이 퇴직 후에도 고문직으로 받는 수입이 꽤 되고 시골이라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아서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농사도 조금씩 지어서 쌀이나 야채는 직접 해결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진이는 시골은 가난하다고 단정 지어 버린 거였어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유진이는 말수가 더욱 적어졌고 재훈이는 계속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헤어질 때 재훈이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작게 말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마음 아프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만남이 있고 며칠 후 뜻밖에도 재훈이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재훈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그동안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저도 아내 편만 들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 집에 돌아간 후 재훈이와 유진이가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재훈이가 유진이에게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너무 무시한 것 같다. 가난하다고 해서 손주 소식도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유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재훈이한테 많이 혼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비록 큰 재산은 아니지만 시골집과 텃밭,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이 있거든요. 여보,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누가 진짜 우리를 챙겨주는지 말이야.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희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했어요. 큰아들에게는 법정 상속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작은아들 준호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성심껏 저희를 돌봐줬는지 이번 일로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엄마, 그런 걸 왜 벌써 생각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준호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저희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받아들였어요. 그 후로 유진이는 종종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주 근황도 알려주고 사진도 가끔 보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연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재훈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저희 마음은 정해진 후였어요. 가족이란 평소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저는 작은 아들 준호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준호의 효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를 챙겨줍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법도 가르쳐줘서 손주와 자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손 흔드는 손주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둘째 며느리도 아이에게 할머니한테 뽀뽀해 하면서 영상통화를 재미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어버이날에는 손주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꽃바구니가 도착했어요. 서툰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쓴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준호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명절에는 꼭 집에 와요. 회사 일이 바빠도 아이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엄마, 명절에 부모님 안 보면 그게 무슨 명절이에요? 하면서 웃어요. 반면 재훈이는 여전히 명절에 바쁘다고 하네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회사 일을 핑계로 대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 일하면 정말 바쁘겠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준호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보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며느리지만 친딸처럼 챙겨주는 준호 아내를 보면 가족이 되는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큰며느리 유진이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작은 아들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가끔씩은 아직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는 걸 들으면 저도 큰 손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듣기만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저는 매일 저녁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는 아이의 인사를 들으면 하루 종일 힘이 나거든요. 지난달에는 준호가 손주를 데리고 2박 3일 동안 내려와서 지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야채도 따고 저와 함께 전도 부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손주가 할머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면에 큰 손주는 아직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마저도 서울에서 잠깐 만난 게 전부죠. 재훈이가 가끔 사진을 보내주긴 하지만 직접 만나서 놀아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은 여전히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는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큰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데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들 가족이 저에게 주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자식이 성공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다라고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작은 아들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큰아들도 제 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거나 서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평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준호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내요. 특히 손주와의 영상통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손주가 정말 잘 그렸네 라고 칭찬해주면 까르르 웃어요. 지난주에는 손주가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할머니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준호도 여전히 효자예요. 지난달에는 남편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바로 약이랑 죽을 사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까요?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좋은 과일을 보면 항상 저희 몫을 챙겨서 보내줘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하면서요.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큰아들네와는 여전히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대신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억지로 바라지 말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해주는 효도에는 감사하고 큰아들이 안 해줘도 억지로 바라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경험담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요. 세 번째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해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기도 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